제주에서 시작된 항일의 외침. 그 누구보다 자유와 독립을 꿈꿨던 사람들. 시간은 돌고 돌아 제주에도 봄이 왔지만 암흑 속에서 생을 마감한 이들은 여전히 어두운 봄을 맞이한다. 다 옷을 다 찢으면서 도망 오고 다 영 감추고 숨고 그렇답니다. 부당한 일이 어디 있을 거야? 그리고 여성의 몸으로 일제에 대항했던 제주 해녀들. 살기 위해, 자유를 위해 필사적으로 독립을 갈망했던 해녀 항일운동.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난 희망. 제주에 불어온 항일의 바람. 제주 바다에서 독립을 꿈꾸다. (100년) 전 제주에 있었던 3.1 만세운동. 그 중심에 한 가족이 있었다. 바로 조천 김씨 가족. 당시 조천 지역뿐 아니라 제주도 유림사이에서 명망이 높았던 김시우 선생의 집안. 전국이 만세운동으로 뜨겁던 3월, 당시 고등학생이던 김장환이 제주로 내려와 숙부인 김시범에게 소식을 전하면서 거사가 시작된다. 먼저 김시은, 김시범 등 집안의 주요 인물들이 모여 만세운동을 준비했다. 드디어 3월 21일 조천에서 시작된 조천 만세운동은 함덕, 신흥, 신촌으로 확대됐고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무려 1,500명이 함께했다. 실질적으로 이 조천 김씨라고 하는 이 김씨에게 이제 사촌, 형제지간 형제죠. 김시은, 김시범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고민들을 했던 것이었고, 그게 김정한이가 독립선언서를 갖고 오게 되면서 역시 하나의 불을 땡기게 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숙부인 김시범과 당숙인 김시은에게 서울의 긴박한 소식을 전했던 김장환. 그가 숨겨온 독립선언서가 제주 만세운동의 직접적인 발화점이 된 것이다. 하지만 만세운동 하루 만에 김시범, 김시은, 김장환은 체포됐고 사흘 뒤 만세운동을 주도한 거사동지 모두 붙잡히면서 조천 만세운동은 막을 내리게 된다. 그리고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김씨 가족 중 8촌 이내 8명의 친척들이 조사를 받았다. 미밑동산의 태극기를 꽂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김시범, 시위대를 이끌었던 김시은. 이들은 보안법 위반으로 많게는 징역 1년에서 적게는 6개월의 선고를 받고 복역하게 된다. 김씨 가족에게 유독 가혹했던 그날. 하지만 누구보다 독립을 원하고 꿈꿨던 그들은 이후에도 판결에 굴복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항일운동에 앞장섰다. 김시범의 손자 김용옥 씨. 할아버지에 대한 육품이 그 4.3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을 지내면서 연자적에 무서워가지고 전부 소각시키고 아무도 없습니다. 사진도 하나도 없는데 요 사진은 재판 기록에 붙어 있는 사진이었었는데 그 사진 보면서 그 외놈들이 얼마나 혹한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코도 비틀어지고 귀도 비틀어지고 뭐 눈 이렇게 하고 요것도 조금 교정이 된 겁니다. 국가를 위해 독립을 위해 나섰지만 김시범 선생은 한참 동안이나 죄인처럼 숨어 살아야 했다. 또한 이후에도 제주 4.3 운동에 참여하면서 고단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한다. 할아버지께서 지금까지 그 독립운동 가로소의 인정을 못 받은 거죠. 작년 8월 15일 날 그 공적을 이제 인정받아가지고 건국훈장 애독장을 받으셔가지고 명예를 회복하신 거죠.
그렇게 100년이 다 되어서야 독립운동가로 역사에 기록되게 된 김시범 선생. 현재 제주 항일기념관 창렬사에 그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이곳에 오기까지 참 길었던 여정. 이후 조천 만세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김시범은 김연배 선생 등 만세운동을 함께했던 14명의 동지와 후황양성에 힘쓰며 항일운동을 이어갔다. 조천 만세운동의 정신은 특히 학생 항일운동의 활성화에 영향을 주었다. 실제 일본 고등법원 사상부에서는 제주 조천 만세운동으로 인해 제주 지역 청년들의 사회주의 활동의 계기가 되었다고 기록하기도 했다. 1919년의 조천만세 운동은 완전히 혁명적인 새로운 어떤 민권 국가를 만들고자 했던 운동으로 봐야 하잖아요. 상당히 저변의 일반 대중들 바탕으로 하는 철저하게 민족 해방에 주안점을 두었던 운동으로 봐요. 조천 만세운동의 시작. 이곳엔 김시우 선생의 학덕을 기린 추모탑이자 조천 만세운동을 기념하는 비가 세워져 있다. 김시우 선생이 별세하고 1년 뒤 김씨 가족이 거사 계획을 세웠던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이 집에서 이제 정환이 삼촌이 모든 서울 상황을 다 설명하고 여기서 모의가 됐으니까 3.1 운동 이후에 동아일보 기자로 활동하시면서 해방 이후에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예도 찾지 못하고 세인들 머릿속에 잊혀져 가는 게 조카로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어린 학생의 손에 쥐어져 있던 독립선언서. 그렇게 제주의 만세운동이 시작됐지만 그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가장 낮은 물밑에서 시작된 제주의 또 다른 항일운동이 있다. 그 중심엔 제주의 삶을 대표하는 해녀들이 있었다. 예부터 제주 바다에는 늘 해녀의 숨빗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한다. 고단한 잠수에 내뱉는 해녀들의 숨빗소리. 그들의 항쟁도 그러했다. 지금 41년째 납니다. 예. 이 바다에 하면서 우리 자식들을 다 키웠기 때문에 저는 이 바다를 나의 재산 목록 1호라고 칭호하고 싶습니다. 생존권은 물론 자유와 인권을 되찾기 위해 싸웠던 해녀들. 현재 제주에서는 매년 추모식을 열며 해녀들의 정신을 기리고 있다. 대한 독립 만세하고 대한민국 만세, 제주 해녀 만세, 그래서 만세 3창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저는 그 목이 메어져요. 저 자신도 모르게. 해녀 항일운동의 발단은 1920년 중반 제주 해녀조합이 일제의 지휘 아래 해녀들을 본격적으로 착취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당시 해녀들은 매상의 8화를 회사, 조합, 수수료 등으로 납부해야 했고 해녀들의 생활고는 점점 심해졌다. 일제의 수탈이 극에 달했던 1931년 12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해녀들은 항쟁을 결심한다. 그때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하던 6살 소녀는 이제 94살의 할머니가 됐다. 우리 어머니, 친정 어머니가 그때 해녀니까 그렇게 이제 물건값을 좀 잘 안 줬던 모양이라 해. 일본 사람들이 비창이라고 해서 전복 따는 거, 또 나 그렇게 막 들러서 제주실 막 갔던 모양입디다게. 삶의 도구가 투쟁의 도구가 될 줄 그들은 알았을까? 당시 대표자로 선출된 김옥련, 부덕량, 부춘화 해녀. 그중 고 김옥련 해녀는 당시를 떠올리며 일본에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참다 못한 해녀들은 1932년 1월 7일 첫 시위를 시작했고 12일 세화장터 시위에서는 경관들이 칼을 목에 들이대며 위협했지만 그녀들은 목숨을 걸고 요구 조건을 낭독한다. 이곳이 당시 그 항일 운동을 했던 세화 5일장입니다. 건물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죠. 당시에 우리 항일 운동을 주도했던 5분과 1000여 명이 일본 제주지사인 다쿠치와 여기서 담판을 짓습니다. 요구 조건을 얘기했지만 당신은 뭐 수락을 했어요. 근데 수락을 했는데 다쿠치와 이제 결판을 져서 결판이 안 되니까 이제 투쟁을 하게 되죠. 닷새 안에 조건을 들어주겠다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해녀들은 계속해서 항거했다. 신문들은 연일 해녀 항쟁에 대한 기사들을 쏟아냈다. 1932년 1월 26일 시위에서는 무려 1,500명의 해녀가 참석했다. 그런 어머니들의 삶을 기억하는 딸들. 우리 어머니도 그런 참여해가지고 지서 같은 데 막 불러가지고 가서 잡아가려고 하면은 부리치고 막 그 사람들을 다 옷을 다 찢으면서 도망 오고 다 감추고 숨고 그렇답니다. 직접 우리 어머니들도. 제주 해녀 항일운동은 연인원 17,000여 명이 참여했고 집회 및 시위 횟수가 238회에 달했던 국내 최대의 여성주도 항일투쟁인 동시에 최대의 어민봉기다. 이 제주 여성 항일운동은 생존권 투쟁을 넘어서서 인권 투쟁이었고 독립을 쟁취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평화, 정당한 대우를 해달라 하는 노동자로서의 어떤 그 목소리, 이게 합치되어져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주 해녀 항일운동은 단순한 생존권 투쟁으로 우리는 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정당한 인권을 되찾기 위해 해녀들은 낮에는 바닷속에서 생계와 싸웠고 밤에는 야학을 배우며 항일의 의지를 불태웠다. 잠시 비창을 내려놓고 연필을 든 해녀들. 그들을 제주 청년들이 도왔다. 이후 해녀들과 함께 투쟁을 했던 청년들은 해녀들을 도왔다는 이유로 징역 3년에서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일제강점기 제주 해녀들의 삶. 3분이 넘는 시간 동안 바닷속에서 숨을 참듯 그들은 늘 한계에 도전하며 항일운동을 펼쳤다. 최근 이런 해녀들의 역사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제주를 찾는 수많은 관광객들, 그리고 외국인들 역시 해녀 항일운동에 대해 놀라움을 표현한다. 그 해녀분들께서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한 거에다가 이렇게 항일운동까지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니까 저희 한국 그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분들 중에 한 그 분들이었구나 하는 거 다시 느끼고. I think they were heroes, and they were fighting against the big country, and I always favor the underdog. 당시 체포된 해녀 항일운동가들의 색인부. 죄인처럼 표기된 명단만이 해녀 항일 역사의 증거로 남았다. 해녀가 중심인 사회에서 그 항거할 때 이 칼을 뽑아가지고 이제 대항을 하려고 했더니 너희가 칼로 우리를 제압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생명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적극적인 항거를 하는 겁니다. 일제의 총칼 앞에서 누가 두렵지 않을 수 있을까? 제주 해녀 항일운동은 누군가의 어머니였고 딸이었고
그래서 자신의 가족을 지켜야만 했던 당시 해녀들의 강인함으로 이겨낸 투쟁이었다. 여기 17세의 꽃다운 나이에 해녀 투쟁에 앞장섰던 한 소녀가 잠들어 있다. 바로 부덕량 해녀. 도저히 해녀들이 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어 대표로 나섰던 소녀는 주동자로 낙인 찍혀 옥고를 치르게 된다. 저희 고모님께서는 목포 형무소에서 6개월간 복역을 했어요. 6개월간 복역을 하다가 추록하니까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아버지께서 돌보게 됐죠. 그래서 몸이 안 좋아가지고 폐병으로 순국했어요. 저희 고모님께서는 17세 나이에 어리니까 결혼도 못 해보고 후손이 하나도 없지요. 3개월 동안 17,000명이 넘는 해녀들이 항일운동에 동참했고 검거된 인원만 해도 100여 명이 넘었지만 그 공로를 인정받은 건 단 10여 명뿐이다. 이는 제주도에 가엾는 해녀들 비창한 살념살이 등에다 지고 하루 종일 일했으나 번 것은 기막혀 살자 하니 고생이라 잠도 아닌데. 1절 노래가 참 슬퍼요. 슬퍼. 다 울어요, 울어. 나 이제 요새의 젊은 분들도 이 노래의 가사를 들으면 너무나 슬퍼가지고. 여전히 수면 아래 감춰진 역사의 길. 우리가 다시 한번 과거를 돌아봐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